자, 3학년 1학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단원이 제곱근과 실수야.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게 제곱해가지고 뭐 2가 되는 수를 찾으세요. 그러면 x는 꼴마 루트입니다 해서 이렇게 루트라는 실수 범위 이거 배웠던 거죠. 그래서 수칙에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면 실수, 실제 존재하는 수는 두 가지로 나뉜다. 유리수,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도 있고 무리수, 분수로 표현 불가능한 수도 있다. 유리수에는 분수가 아닌 숫자로도 표현 가능한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있죠. 그죠? 정수 안에는 자연수 있고 0 있고 음의 정수 있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되고 음의 정수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고 정수 안에 유리수가 이제 뭐 2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죠. 자, 요거가 이제 유한소수냐 무한소수냐 이게 이제 중2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룬 거고 중3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중2 때 무리수를 딱 하나 배웠었어. 파이라는 애. 그러니까 이 정수하는 유리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로 나눌 수가 있어. 근데 무한소수에서 순항하는 소수만 유리수고요. 무리수는 무한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순환 안 하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파이 3.14159 이거 있잖아, 그지? 원주율. 이게 이제 반복되지 않는 무한히 소수점이 연결되는 소수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지금 방금 썼던 루트 있잖아. 루트 2라는 숫자가 뭐냐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야. 실제 값은 1.414 어쩌고저쩌고 가는 무한소수입니다. 얘도. 근데 이거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얘를 불편하니까 파이로 쓰듯이 이 숫자도 쓰기 불편하니까 루트 2라는 기호로 나타내는 거야. 기호야 이거 기호. 실제 값은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다 합쳐서 실제 존재하는 수. 이게 왜 실제 존재하냐? 수직선 위에 있는 이 점들을 숫자로 다 대응시키려면 유리수하고 무리수 다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여기 정사각형 하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거 대각선을 구해보면 이게 루트 2야. 피타고라스 써보면 1제곱 1제곱 더하면 이제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루트 2라는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리수가 수직선에 존재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첫 단원 내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루트가 섞여 있는 애들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까지 하는 게 이제 첫 단원 내용이었어요. 그걸 지금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곱셈 공식 배운 거거든. 이제 예전엔 중학교 2학년 때 있던 게 중3으로 넘어왔어. 자, 여기서 곱셈 공식은 요거 완전 제곱식이라는 아이들.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왔던 거 기억나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합차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1차식이 아니고 1차식 두 개 곱해져 있고 이렇게 2차 방정식 할 때 이거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이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다. 여기 이제 ax, b, cx, d도 있는 데가 안 할게.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요 세 가지 정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단원이 곱셈 공식이고 두 번째 단원이 곱셈 공식이고 다음이 인수분해인데 이 둘은 그냥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면 돼. 이 방향으로 가면 전개, 이 방향으로 가면 인수분해. 그치?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걸 곱하기로 연결하는 게 인수분해. 그래서 좌우변이 반대로 바뀌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인수분해였죠.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 이런 걸 제일 많이 했어. 자, 이거 인수분해 하세요 하면 여기 어떤 두 수의 곱, 여기도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분리하고 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도록 이렇게.
써주면 아 이게 x-2하고 x-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뭐 물론 더 복잡한 것들도 있긴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런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겠다. 합차 이거. 그래서 어떤 두 수의 합,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써야지. 근데 이제 전체 제곱으로 써야 되니까 2x의 제곱, 3y의 제곱. 그래서 한 번은 빼기, 한 번은 더하기, 한 번은 빼기 이렇게 쓰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다 한 거야. 10월 달까지. 9월 말까지. 10월 초까지. 그래서 10월 초까지 여기까지 했고 10월 초 지나면서 이제 시험 때문에 한다고 해서 거의 2달 가까이 중위권만 한 거죠. 이제 다음 단원인 2차 방정식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우리 중1 때 1차 방정식 배웠었어. 1차 방정식. 여기 이제 차수가 2차로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여기도 방정식 똑같이 붙어있잖아. 이 방정식은 뭐냐면 일단 등호가 있어요. x가 있고 등호가 있는 식인데 이 x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특정한 값을 집어 넣었을 때만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해요. 요거랑 대응되는 개념이 항등식이었어. 항등식.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1차 방정식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런 게 1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2항에서 2x는 8, x는 4. 자, 이런 거 이제 잘 하잖아요. 지금 쉽게. 항등식은 뭐냐? 요런 게 항등식이죠. 이런 게 항등식입니다. 자,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x도 있고 등호도 있고. 그럼 이거는 방정식인데 이건 왜 항등식이냐?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x에 얘는 몇을 넣어야지? 4를 넣어야지만 좌변값과 우변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x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똑같아요. 1 넣어도 되고 0 넣어도 되고 3 넣어도.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해보면 얘잖아. 똑같지? 식 자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몇을 넣든 계속 똑같은 값 나오겠지, 그치?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차수가 1차였던 게 여긴 2차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2차 방정식은 아까 봤던 이런 것도 2차 방정식이에요. 제곱항이 있으면 2차 방정식입니다. 제곱이 있고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 풀 수 있지, 너희? 제곱해서 4 되는 수 찾으세요 하면 2가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근데 항상 꿀말을 붙여야 돼. 플러스 2 제곱해도 4인데 마이너스 2 제곱해도 4예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제곱해서 몇 되는 수 찾으세요 하면은 뿔마가 붙어야 돼. 이게 1단원에서 배웠던 거예요. 제곱분에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아까 했던 거 해볼게.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에 이제 x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야지만 등호가 성립할 텐데 내가 일일이 숫자를 다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푸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x가 2개, 여기는 x가 하나여가지고 그냥 이항하고 나누고 하면 다 나와. 근데 얘는 이 둘이 지금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차수가 달라서. 그래서 하는 풀이 방법이 뭐냐? 지워버렸는데, 자, 첫 번째 풀이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 너희가 해야 되는 거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골라낼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만 있다. 이건 2차 식이라고 부르지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자, 이런 건 2차 방정식이 맞아요. 제곱항하고 등호가 꼭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적긴 하는데 이 항들이 모조리 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얘만 꼭 있으면 돼. 얘랑 등호만 꼭 있으면 돼. 나머지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없을 수도 있어. 2개 다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2차 방정식이냐 아니냐 일단 확인 가능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2차 방정식 풀이를 해야 돼. 풀이.
그럼 풀이 방법이 뭐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서 6되고 더해서 5되는 두수 찾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자 이제 여기가 곱셈이야. 자 어떤 두수를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2가 0이거나 x-3이 0입니다. 그래서 x는 2 또는 x는 3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를 대입해도 0이 되고 3을 대입해도 0이 돼요. 실제로 넣어보면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 인수분해고 자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분해가 돼. 여기서 2차식이 이렇게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보면 a 곱하기 b가 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1차식 a, 이 1차식 b라고 보면 이렇게 썼을 때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떤 두수를 곱해서 0이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한다. 여기 첫 번째 풀이 방법. 여기까지는 되게 쉬워. 알겠지? 자 여기까지 쉬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 좀 해볼게. 자 이거 풀면 이런 애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 좀 특별한 애들도 있어. 자 이런 애들. 자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x, x, 2 빼기 하면 똑같은 식이 두 번 나오거든. 그래서 얘를 원래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냥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해가 x는 2 또는 x는 2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잖아. 똑같은 얘기니까 x는 2 한 번만 얘기하고 근데 이게 두 번 중복돼서 나왔어 라는 뜻으로 중근이야 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애들은 중근, 근의 종류가 하나만 나온다. 보통은 두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애들도 있죠. 혹은 해가 없는 애들도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여기 인수분해 풀이까지만 먼저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봅시다. 자, 유형 1번부터 유형 7번까지 대표 문제를 지금 하나씩 풀어볼게요. 스스로 풀린 사람은 풀어보시고요. 잘 안 풀린 사람은 여기 보고 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은 등호가 없어서 안 되고요. 자, 2번은 3차항이 있긴 한데 3차항이 제거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차항 정식이 맞습니다. 이거는 답이고요. 3번은 2차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2차항이 소거됩니다. 2차항이 사라져. 그래서 안 돼. 5번은 3차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3차항 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661번은 그냥 대입해보는 거다.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해가 맞는 거고 대표 문제만 하나씩 먼저 푸는 거다 지금. 뭐 661번 대입하면 되니까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목표는 5로 넘어갈게. 여기서는 한 근이 x는 3이라고 했대. 그럼 근 또는 해가 뭐야?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x에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x에다 3 대입합니다. 그럼 이게 18. 여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5 플러스 a.
그다음 a 플러스 1. 자, 이거 풀면 그냥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전기에서 풀면 돼요. 자, A값 구하셔서 여기까지만 풀면 되고, 만약에 다른 애를 구하세요 하면 A에 2 넣고 또 풀어야 되는데 풀이는 안 했으니까 지나가시면 되고.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1 나오는 걸 찾으래. 자, 1번은 어떻게 되니? X는 2분의 1하고 X는 1이니까 아니죠. 2번은 X는 2분의 1하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아니고요. 3번은 X는 2분의 1,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아니고, 4번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X는 1 나오죠. 4번이 답이네요. 5번도 아닐 거예요. 혼자 풀리면 푸세요. 여기 안 보셔도 됩니다. 안 풀린 것만 같이 봐. 자, 이건 그냥 푸는 거야.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야 돼. 너 인수분해를 잘 까먹었으면 잘 안 될 거야 지금. 그래서 인수분해 이따 복습하는 수술 따로 줄게. 자, 여기 개수에도 뭐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다. 2, 3, 1 확률이 크니까 2, 3을 먼저 해볼게. 여기 2번 해보자. 그럼 2하고 6 안 되는 거 같네. 그럼 1, 6인가? 1, 6은 아닌 것 같고. 그럼 4, 1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4, 1로 써볼게. 그럼 된다. 8하고 3에서 된다. 그럼 8쪽이 플러스 3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x자로 곱하면 5x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4는 0. 너희 방정식을 연결해서 쓸 때 여기에 등호 연결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식 쓰고 다음 줄에 또 여기 등호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 연결하면 안 돼. 식 쓰는 거 연습 잘 해야 된다 지금부터. 식 쓰는 거 연습 안 되면 나중에 더 고생해. 줄 맞춰서 식 쓰는 거 연습하세요. 자, 그럼 얘가 0입니다. 또는 얘가 0입니다. 나랑 똑같이 식 쓰는 거를 되도록 연습해야 된다. 이거 안 되면 계속 고생해. 나중에 가서 계산 더 틀려. 어? 알겠지? 똑같이 식 쓰도록 연습하세요. 또 2차 방정식의 공통인근 구하세요. 얘도 그냥 풀면 되는 거네, 그치? 자, 이거 먼저 풀어볼게. 자, 8이 16인 것 같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6x가 나오죠. 이렇게 곱했을 때.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러면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여기 3, 1, 2, 4 하면 되겠다. 2, 4.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래서 3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분의 4,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인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근, 여기서 나온 건 똑같은 거. 이게 공통근인데, 그치? 2 적으시면 돼요. 자, 중근을 갖지 않는 것. 자, 중근을 가지려면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 중근 가지려면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 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너희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들 기억이 좀 나려나 모르겠네. 자, 1번부터 인수분해 해보자. 자,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항이 3개 있어야 돼, 다해야. 완전 제곱식 되려면 항이 3개 있어야 돼. 이거는 합차야, 합차. 만약 인수분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얘는 근이 뿔마 5분의 2 두 개 남았지? 아니야. 그러니까 골라야 되니까 아닌 거니까 1번 답 맞네. 그 다음에 2번은
이항을 좀 해서 적으면 이렇게 돼. 그럼 얘가 인수분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맞습니다. 중근 가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3번은 얘는 전개를 또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옆에 상수항이 9가 추가로 있어. 그래서 전개를 다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에 9 더해지니까 1로 되고, 그럼 얘가 이렇게 완전제곱식 되니까 얘도 중근이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5번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희는 2x, 1, 1 빼기 하면 딱 돼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정되게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중근이 나오네요. 5번은 딱 봐도 완전 제곱식 아니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x 나오거든. 그래서 2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x는 3. 그래서 지금 이 완전 제곱식 아닌 중근 아닌 게 1번하고 5번 두 개 나왔네요.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유형별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한 문제씩 더 풉니다. 여기까지.